전 그저 고대 노동자들에게 매일 노제한 도시락 세트를 제공하고 악랄하게도 그들에게 매일 8시간씩 일하도록 시켰으며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이나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제가 추울까봐 친절하게도 억지로 제게 노란 황포를 입혀주더군요.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통제불능이 됐습니다. 전 도시락 한 통을 줬을 뿐인데 그들은 군대를 몰고 왔고 전 초콜릿을 좀 뿌렸을 뿐인데 그들은 작국의 경제를 박살냈습니다. 공자님,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디냐? 우린 어디로 가는 거지? 뷔페 시스템이 연결되었습니다. 초기 복지, 무료 도시락 세트 무제한 제공, 어세트, 큰 고기 요리 하나, 채소 셋, B세트, 작은 고기 둘, 채소 둘, C세트, 작은 고기 하나, 채소 셋, 콜라 증정. 공자님, 부여역으로 가던 중이었잖아요. 당신이 오리조의 조장이시잖아요. 길을 가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대열에 일수를 아는 사람도 없는데 꼬박 하루를 누워 계셨습니다. 다들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세상에, 오늘 밤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뭐라고? 부여역? 자, 차근차근 설명해봐. 나는 누구고 밖에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공자님, 절 겁주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공양현의 정장날이십니다. 현령 어르신께서 엄명을 내리셔서 공자님이 저 전정 쉰명을 직접 호송해 능묘를 지으러 가던 중이었단 말입니다. 정전인 내가 장정 쉰명을 데리고 능묘를 짓는다고? 그렇다니까요. 소인 우복은 어릴 때부터 모신 몸종인데 전부 잊으신 겁니까? 공자님, 낮 깨어나셔서 너무 배가 고파 넋이 나가신 모양인데 뭐라도 좀 가져올 테니 요기 좀 하세요. 공자님, 이게 작곡 떡입니다. 열흘 넘게 길을 오느라 가져온 식량은 진작에 다 떨어졌고 이 2개는 제가 몰래 빼돌려둔 겁니다. 이걸로 대충 빼오세요. 내일 목적지에 도착하면 관청 식량을 받겠죠. 좀 못생기긴 했어도 어찌 됐든 고대의 천연 노궁해 유기농 식품입니다. 떡에 볼이 껴난 석인 게 아니라 모래도 같이 씹히는 것 같네요. 처음 씹을 땐 목구멍이 따끔거릴 정도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계속 씹다 보니 곡물 특유의 구수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가끔 별식으로나 먹지 계속 먹다간 치아가 다 망가지겠어요. 우보가 너는 왜 안 먹니? 공자님이나 드세요. 전 배 안 고파요. 하하. 너 안 먹어도 괜찮겠어? 우리 같은 고생꾼들은 하루 이틀 굶는다고 안 죽습니다. 마침 잘 됐네. 내가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배불리 먹이는 것만큼은 자신 있거든.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일단 죽통 아이스 콜라부터 꺼내자. 자, 너 이거 먹어라. 공자님, 이런 신선의 음식은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잔말 말고 먹으라면 그냥 먹어. 물어볼 게 더 있으니까 굶어 죽어서 대답 못하는 일 없게 해. 하, 흰쌀밥이다. 진짜 흰쌀밥이야. 뭘 봐? 어서 먹어. 밥다 싶겠다. 공자님, 제게 이토록 잘해주시다니요. 이 몸이 가루가 된다 해도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이게 뭐라고. 10,000원도 안 하는 사구려 도시락일 뿐인데 무슨 명사철권이라도 준 것처럼 구네. 공자님, 이런 징수성찬은 감히 못 먹겠습니다. 이 고기는 공자님 드세요. 아니.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서 기름진 건 못 먹겠어. 안 먹으면 그냥 버린다? 아, 안 돼요. 버리지 마세요. 맛있냐? 네, 정말 너무 맛있어요. 공자님, 저 오복의 설은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봅니다. 하늘의 왕이 먹는데도 이보다 못할 거예요. 맛이 들면 됐다. 여기 한 통 더 있으니까 그것도 다 먹어치워.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공자님, 2 톤.
정주의 이 녀석이 도망치려 하길래 저희가 붙잡아 왔습니다. 도망치려던 게 아닙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근처에 뭐 먹을 거라도 있나 찾으려던 것뿐이에요. 거짓말 마. 너 분명 도망가려 했잖아. 연자제 규칙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혼자 도망가 버리면 우리 식량 전부 목이 달아난다고. 참수라니 얘들이 사람 꼴인가? 그러단 팔다리는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도 과분할 정도네. 여기가 18층 지옥인 건가? 정말 차천하군. 이 몸으로 여기까지 가겠다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데 도착하면 그 무거운 돌은 어떻게 옮기려고? 정작 날이 소인이 말라서도 뼈마디마다 힘이 꽉 차 있습니다. 일어나. 다른 사람들도 좀 보자. 정주, 죽은 척 그만하고 빨리 일어나서 공자님 길 안내해라.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는 이 논밭에 부여역으로 가는 이 신명의 장정들이 지푸라기 막사 하나 없단 말이냐? 그저 서로 껴안고 옹기에 의지하다니. 너희들 오늘 밥은 먹었느냐? 공자님, 워낙 급하게 오느라 현에서 식량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미 며칠째 곡기 한번 못 구경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버틴 거야? 산나물이라도 뜯었나? 나무 껍질을 씹고 흙을 삼키며 버텼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내 눈앞에서 이 사람들이 흙을 먹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우보가 가서 질서를 유지해라. 전부 줄을 서게 해. 식사 준비하자. 배불리 먹이고 나서 다른 얘기 하겠다. 모두 일어나서 줄 서라. 공자님께서 음식을 주신단다. 예부터 호송관이 우리 같은 천민을 배불리 먹인 적이 있었나? 맞아. 이거 먹이고 죽이려는 거 아니야? 웬 잔말들이 그리 많아. 자, 한 사람당 2통씩이다. 이건 고기랑 하얀 쌀밥이잖아. 우리 군양현에서 제일 가는 지주나리도 명절 때 이런 상 차리는 못할 텐데 이런 신선들이나 먹을 법한 음식을 이걸 감히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1인당 딱 2통씩입니다. 부족해도 더 줄 순 없어요. 너무 오래 굶으셔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가 터질 수 있거든요. 며칠 지나서 몸이 회복되면 그때는 배 터지게 먹게 해줄게요. 정장날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반란 일으키는 겁니까?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마지막 식사를 먹고 누굴 죽이면 됩니까? 반란은 무슨, 그냥 밥이나 먹어. 젓가락이 없으니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써라. 어서들 먹어. 세상에나 큰 닭다리에 흰 쌀밥이라니. 저 정주 평생 이런 쌀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부유학 가면 흰 쌀밥을 먹는 줄 알았으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왔을 겁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나리, 어째서 나리는 그걸 드십니까? 엄족들이나 먹을 법한 이런 진수성찬을 저희에게 다 나눠주시고 정작 나리는 찬바람 맞으며 거친 덕을 씹으시다니요. 참으로 위로우신 분입니다. 나리,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공자님, 오늘 사람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배가 불러야 사람 기운이 나는 법이지. 이 병자들 말이야. 전부 북쪽 기슭에 수로 팔아보내. 문 앞에서 치워버려. 북쪽 산기슭이라뇨? 거긴 죽음의 땅이잖아요. 쫄긴, 여긴 감시도 없어. 대충 시간 때우기 딱이지. 여기 관리자는 머리가 어떻게 됐나? 나무로 수로를 파라니. 공자님, 방금 관가 식량을 받으러 갔는데 전부 곰팡이 핀살인 데다가 관리들이 3분의 2나 떼어먹었습니다. 하하하, 떼먹으라지. 헌금을 산더미처럼 준대도 난 관심 없으니까. 공자님, 여기 잡력부 6월입니다. 이 황무지가 앞으로 우리가 일하고 잘 곳입니다. 나무 밑에서 자는 건 절대 못해. 금주야, 사람 데리고 근처 좀 봐라. 살만한 곳이 있는지 찾든 못 찾든 해지기 전엔 반드시 돌아와라. 공자님,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안목이 대단하구나. 가서 사람들 다 불러와. 오늘부터 임영당이 우리 직원 숙소다. 여러분, 내일부터 정식 근무입니다. 내가 책임자니까 규칙을 하나 정하죠. 업무 시간은 원래 8시간 근무제로 하려 했으나
현재 여러분의 체력이 약골이나 다름없으니 당분간 6시간 근무제로 하겠습니다. 공자님, 6시간이 뭡니까?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낮에 더우면 돌아와서 낮잠 자고, 오후에 선선해지면 좀 더 일하는 거죠. 그러고 닷새 일하면 이틀은 쉽니다. 비바람 불면 일 안 하고, 아프면 쉬어도 무단결근 아닙니다. 세상에나, 부요일에도 쉬는 날이 있다니 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편하겠네 하하. 하루 3끼, 배불리 도시락을 주겠습니다. 공자님, 배불리 먹는 게 정말인가요? 당연하죠. 다만 메뉴가 단순합니다. 고기 반찬 하나에 채소 셋이죠. 사실 질릴까 봐 걱정이네요. 안 질려요. 안 바꿔도 돼요. 공자님, 고기라면 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장난해? 새끼 다 먹여주고 고기랑 밥도 주는데 이틀이나 쉴 수 있다니. 누가 봐도 침 흘릴 조건이지. 됐고, 마지막 규칙.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목욕해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목욕이 일보다 더 힘들겠네. 세상에 늑대들 먹는 소리보다 크네. 벌써 빈통이 4개야. 진짜 잘 먹네.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몰라. 6월 형씨, 공자님이 주신 고기 세트야. 예? 입맛에 안 맞아. 공자님, 이렇게 많은 충복을 기르시다니 목적이 뭡니까? 충복을 기르다니 너무 굶어서 컷것이 보이는 모양이군. 생각이 너무 많아. 난 치킨을 키운 적도 없고 남의 목숨을 휘두를 생각도 없어. 난 그저 사람들을 데리고 먹고 사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그럼 이 도시락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는 없는 법인데 그저 굶주린 모습이 안쓰러웠을 뿐이야. 그래서 나눠준 거지. 게다가 여기 부요일 형제들도 똑같이 대하고 있어. 내가 누구에게 억지로 나쁜 짓을 시킨 적 있나? 맞아요. 맞아. 고기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6시간만 일하게 하셨는데 우릴 생각해 주시는 거죠. 공자님의 호의를 오해하다니. 전 그러면 먹지 말든가. 먹겠습니다. 공자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자님을 따르며 온 힘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참 복잡하네. 조금 잘해줬을 뿐인데 평생을 바치겠다니 내가 큰 뜻이라도 품은 줄 아네. 빨리 먹어. 잘 먹어야 건강도 챙기지. 큰일이네. 감기 몸살이야. 공자님, 전 괜찮습니다. 이 지경인데 뭐가 괜찮아? 우버가 찬물 좀 더 와. 보통 가벼운 병은 푹 쉬면서 약 좀 먹으면 낫겠지만 이 동굴 안에서 약을 어디서 구하나? 이런 감기 발열이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데. 공자님, 의술도 아십니까? 조금 압니다. 지체하면 안 돼. 여기서 3년이나 일했으니 근처 산에 황금이 있나? 있지만 깊이 가야 합니다. 비 그쳤으니 우복이랑 횃불 들고 동굴 근처에서 찾아봐. 멀리 가진 말고 박하랑 삭간나물도 찾아봐라. 어릴 때 가난해서 민간요법으로 버텼거든. 가벼운 병은 감당할 수 있어. 게다가 지금 나에게 차원이 다른 해결책이 있잖아. 약은 구했는데 수치 없네. 여긴 술부치 하나 없으니 약 다릴 큰 그릇이 필요합니까? 그래, 방법 있나? 들산박사에서 사슴을 키울 때 버려진 돌 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아요. 옮길 수 있겠군. 좋아. 안 아픈 사람들은 다 따라와. 시세트 백신 개추출. 자, 안 아픈 사람들은 도와줘. 아픈 형제들에게 약을 나눠줘라. 마시고 땀 좀 내면 나을 거야. 진하게 다려라. 심한 사람들부터 먼저 먹여. 트리폴레이. 1.
이 신비한 온기, 꿀처럼 달콤한 이 맛. 공자님, 이것이 선탕인가요? 그냥 마시게, 잔말 말고. 매일 호들갑이군. 인정할 수밖에 없네. 고대인들은 늘 몸을 써서 그런지 기초 체력이 현대인보다 좋아. 이제 낙단을 한 바가지 쏟았는데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 자자, 자팡 요리 나왔다. 국물이랑 같이 쭉 들이켜 뼈속까지 박힌 한 끼를 쪼다내게. 이건 C세트 150인분이야. 형제들, 마시자. 잡탕이다. 어르신은 왜 자꾸 날 보실까?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느라 따뜻한 밥 한 끼 못 드셨죠? 일단 좀 드실래요? 밖에서 들리던 소문이 진짜였군. 소문이야? 이런 오지에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내 소문이 퍼진 거야? 공자님의 함자가 어찌 되시는지. 수천입니다. 수천. 수천 공자님이셨군요.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은둔고수의 풍모가 느껴지네요. 어르신, 일단 좀 드시라니까요. 방금 인사 나눈 2분 동안 배꼽 시대가 6번이나 올렸어요. 수천 공자님은 참 솔직하시군요. 그럼 이 노부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배가 고프긴 하군요. 어르신, 배도 채우셨으니 이제 정체를 밝히시죠. 왜 이런 험지까지 날 찾아오셨나요? 이 노부의 이름은 묘월이라 하오. 묘월의 아비지요. 백성의 고효라는 신선이 났다기에 직접 뵈러 왔소이다. 신선요? 100% 콜라로 약당 달인 것 때문이네. 이럴 줄 알았어. 어르신, 이건 절대 선탕이 아니에요. 아마 오해하신 겁니다. 이건 그냥 고향에서 마시는 평범한 음료일 뿐이에요. 평범한 음료라고요? 단시즌 만에 고혈을 내리는 신통력이 있는데? 예휴, 설명할수록 꼬이네. 한 모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도술인지 아닌지 아실 테니 그냥 마셔요. 기운이 사다를 꿰뚫고 온몸에 혈맥을 타고 흐르며 오장육부를 다스리는구나. 가히 군신의 예를 갖춘 듯해. 공자님, 이런 신묘한 물건은 역시 범상치 않은 물건이구려. 이젠 패도 박도 못하겠네. 정말 민망하구먼. 공자님, 노부가 온 이유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괜찮아요. 콜라는 그냥 가져가세요. 부탁할 거 가진 콜라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게 이 물건인가요? 이거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노부는 제 자식 6월이가 공자님의 문화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공자님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입니다. 걔는 벌써 우리랑 같이 매일 수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노부가 경솔했습니다. 공자님, 떠나기 전에 진심 어린 충고 하나 올리지요. 이모인데 왜 이렇게 신비주의야? 괜히 소름 돋네. 곧 천하가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공자님은 대의를 품으셨고 속을 알 수 없는 본인이 혼날 마냥 천하의 불운을 받아 황포를 입게 되신다면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백성을 구하던 그 초심을요. 세상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기요, 어르신, 잠깐만요. 뭐라고요? 황포를 입다니요? 밥은 아무거나 먹어도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네 밤중에 안 자고 왜 여기서 사성거려? 하하 공자님, 다들 배불리 먹었더니 힘이 아주 넘쳐서 말입니다. 밤 산책 중입니다. 그렇게 노동 속에 한 달이 흘렀다. 뼈만 언상하던 쉰명의 장정들은 이제 팔뚝에 단단한 근육이 붙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숨막히는 문제가 생겼으니 냄새다. 이 사내놈들의 땀 냄새는 그야말로 생화학 무기급이다. 빨리 철기로 생필품을 안 만들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야? 선친께서는 조정에 계시면서도 늘 백성을 걱정하셨습니다. 가뭄이 수년째 이어지며 민생이 돌탄에 빠지자 목숨을 걸고 직언하셨죠. 토목 공사를 중단하고 조성을 멈춰달라 청하셨으나 폐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결국 모진 고초를 겪으시더니 화병이 깊어져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죠. 어린 누이도 난리 중에 실종되어 아직 소식을 모릅니다. 고작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생리별하다니 사람의 귀한 목숨이
저 권력자들의 눈에는 개미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공자님, 지금 천하의 가뭄이 심해 유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공사장에서 식량이 끊겨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화가 곧 이곳까지 덮칠 겁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무리를 지어 일어나는 건 늘 수많은 희생을 부르는 재앙이지. 선친대서 유언으로 남기신 서신에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꼭 이 반쪽짜리 호부를 공자님께 드리라고요. 훗날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거라 하셨습니다. 이게 호부라는 건가? 처음 보는군.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선친께서 살아생전에 3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끄셨습니다. 이 부대는 호부를 주인처럼 섬깁니다. 300명의 기병이라 조정이 보기엔 반역을 꾀하는 자로 보이겠군.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어. 됐다. 됐어. 오늘 즐거우면 그만이지.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결하자. 발빠른 형제 하나 불러서 어세트 육박스 들려보내. 당장 총공사장에 가서 상황 좀 파악해봐. 명심해. 분위기 이상하면 바로 주랭 낭쳐야 한다. 공자님,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공사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가 땅과 풀을 온통 검게 물들였어요. 에라 모르겠다. 호랑이 굴에 가야지. 가자. 총공사장에 가서 챙길 것 좀 찾아보자. 공자님, 거긴 사지가 다름없어요. 무기 창고 위주로 뒤져봐. 흥해도 백성은 괴롭고 망해도 백성은 고달프구나. 나라가 흥해도 망해도 백성만 고달파. 공자님, 이런 청고의 절창을 읊으시다니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잔말 말고 무기 창고나 가자. 다 죽은 사람들인데 옷감은 꽤 괜찮네요. 벗겨서 가져갈까요? 건들지 마. 죽은 이에 대한 예우다. 네, 네. 공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폐하 뒤지기는 그야말로 득템 파티다. 식량 창고는 쥐새끼 한 마리 없군. 무기 창고에서도 남들이 버린 식칼 5개 뿐이야. 식칼이라도 철이라면 모조리 챙겨와. 공자님, 뒷마당에 말이 있습니다. 마차도 있고요. 하늘이 도우셨네. 뒷마당에서 풀을 뜯는 날 사필 뿐 아니라 마차 4대까지 찾아냈다. 이것만 있으면 운송 능력이 수직 상승하겠어. 이름이 뭐냐? 부모님은 어디 계셔? 됐다. 겁먹었군. 여기 두면 오늘 못 넘겨. 차에 태워 진영으로 가자. 왜 배 안 고프니? 먹으라. 우리도 다 이거 먹어. 안심해. 독은 없으니까. 왜 갑자기 울고 그래? 밥이 맛없니? 우리 부모님이 쌀밥 한 그릇만 드셨어도 굶어 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백성의 삶이 참 고달프구나. 부모님이 살려주신 목숨이니 제대로 잘 먹어야지. 많이 먹고 그분들 목까지 꼭 살아남아라. 나리, 이 고기 드세요. 아냐? 아냐, 내가 먹어. 난 느끼한 건 잘 못 먹거든. 참, 옆에 검은 건 콜라라고 해. 그냥 마시면 된다. 달콤할 거야. 우리 나리는 고기엔 아예 관심도 없으셔. 끼니마다 잡곡떡만 드시고 저 검은 물을 곁들이시는데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차마 말할 수는 없지. 현대 사회에서는 잡곡이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걸. 형제들아, 세상이 곧 어지러워질 거다. 첫째, 오늘부터 여의 일은 그만둔다. 이제 다들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비상식량을 많이 준비해라. 마차를 동원해서 나눠서 군량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전부 데려와라. 우린 이 동굴의 자리를 잡는다. 정말요? 잘 됐네요. 날이 만세. 도시락 보관 방법을 생각해야겠군. 어라? 오복이는 어디 갔어? 우형님은 절 보더니 살금살금 앞으로 숨더군요. 오복인 여자애만 보면 토끼보다 더 빨리 도망쳐. 날이 구해주신 은혜에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리께서 절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나리의 몽종이 되어 모시고 싶습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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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들 생각까지 할 겨를이 어디 있겠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고지식하고 고루하군. 오히려 지금의 공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어. 공자님, 혹시 제 외모가 평범해서 신분이 미천해서 싫어하시나요? 제 신분이 비록 비천하긴 하나 지금껏 정조를 소중히 지켜왔고 예에 어긋난 적도 한 번 없었습니다. 잠깐만, 너 몇 살이야? 15입니다. 이름은 뭐니? 춘방아, 잘 듣거라. 춘방이 15이면 한창 클 나이지. 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많이 하렴. 소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험한 곳에 여자라고 이 하나뿐이니 확실히 불편하긴 하겠어. 대동포에서 같이 지내기엔 좀 그러니 이렇게 하자. 앞으로 넌 나랑 우복이 텐트에서 지내렴. 이 구역의 청소를 내가 책임지고 잡동사니 정리하는 것을 내일로 삼도록 해라. 정말인가요? 와, 배우 형님, 방금 그 어린 계집애를 공자님 텐트에 넣었죠? 당연하지. 이게 얼마나 큰 경사냐. 적어도 선임께서도 욕구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 아, 나한테 먼 친척 여동생이 있는데 올해 19이거든. 애도 아주 잘 낳게 생겼어. 나중에 가족들 데려올 때 꼭 내 동생을 데려와서 공자님께 보여드려야지. 자네도 참 분수를 너무 모르는구먼. 자네 외모도 저렇게 평범한데 여동생인들 얼마나 뛰어나겠나. 여기서 농담 따먹기나 하지 말고 저리 가서 좀 쉬게나. 나한테는 친동생이 하나 있는데 올해 겨우 16이라네. 아주 예쁘고 생기발랄하지. 소개를 하도 내 동생을 먼저 해야지. 자네 동생? 자네 집안 유전자로? 됐네. 꿈 깨시게. 한 대 맞고 싶어서 이러다? 됐어. 그만 좀 싸워. 응. 청공정청 요역에서 슬쩍 해온 가마솥이랑 천 덕분에 우리 아이 야생 생존 생활 수준이 석기 시대에서 드디어 봉건적 풍로로 들어섰군. 공자님, 과찬이십니다. 모두 잘 들어라. 오늘부터 큰일 하나 시작한다. 이 동굴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자. 나와라. 며칠 사이에 향긋한 냄새가 나는 대나무 집들이 동굴 양옆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사생활 보호와 해충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지. 이어 정교한 대나무 컵, 젓가락, 채갈, 심지어 대나무 침대까지 마치 공장처럼 정조의 손에서 뚝딱 만들어져 나왔다. 정씨, 시간 날 때 배는 크고 입구는 좁은 통발 하나 짜줘. 형님이 고기 맛 좀 보여줄게. 정말 명당리로구나. 이봐, 자네들 수영하지 않아? 공자님, 저희는 다 북방 촌놈들이다. 물리를 전혀 모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수영 한 판 안 하면 이 풍경에 실례지. 공자님, 안 됩니다. 물이 차가워요. 귀한 몸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법입니다. 공자님, 제고해 주십시오. 야, 저 야생 물고기가 치사하게 입을 벌려 내 엉덩이를 콱 물었어. 여기 물고기들은 왜 이렇게 독한 거야? 정주야, 내 통발 좀 가져와라. 간다. 잡혔다. 작은 건 놔주고 큰 건 볏짚으로 크어라. 우형님, 전에 공자님이 운둔고수라고 하셨죠? 평소엔 소박하게 지내시고 거친 음식만 즐겨 드신다면서요? 공자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아마 이렇게 싱싱하고 맛있는 물고기는 속세를 떠난 신선이라 할지라도 식탐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지.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사람들은 호숫가에서 몇 번 더 조업을 했고 뒷산 함정으로 멧돼지도 3마리나 잡았다. 동굴 캠프 전체가 거대한 식량 창고로 완전히 변했다. 멧돼지 고기와 물고기가 환풍구마다 가득했고 나도 시스템으로 수많은 도시락을 분리해 석탄후에서 말리고 수분을 제거해서 압축 전투 식량으로 만들었다. 너희 임무는 천리 길을 달려 궁양현으로 가서 모두의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거다. 가는 길에 절대 큰 길로는 다니지 마라. 유민이나 낭군을 만나게 되면 물건은 버리고 목숨부터 챙기는 게 우선이다.
식량이 다 떨어지면 국어를 해서라도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공자님,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는 원래 목숨이 풀 한 포기 같은 천민입니다. 모래 섞인 떡 반 조각만 있어도 사흘 밤낮을 거뜬히 버텼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말 등에 실린 게 온통 하얀 쌀밥과 고기 말린 것뿐인데다 손에는 칼까지 들려 있지 않습니까? 설령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저희 형제들은 산나물 태고 나무 껍질 씹으며 분양가지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가족들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출발! 이 산등성 위에 술과 고기를 차려놓고 형제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마. 무사교환. 공자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악몽을 좀 꿨을 뿐이야. 모자 그 맛 봉지라면 한 봉지. 이게 드롭다운 메뉴에 이 세트도 있네. 고에너지 압축 비스킷 두 봉지랑 생수 한 병까지. 업그레이드 된 건가? 예전에 하얀 쌀밥과 돼지짐이 나를 지주로 만들었다며 지금 이 라면과 압축 비스킷은 이 냉병기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격차의 무기지. 공자님, 놀라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것 좀 먹어봐. 이게 무슨 좋은 건가요? 이것도 일종의 떡이다. 평소에 먹던 산나물이나 주먹밥이라고 생각하렴. 아, 잠깐.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공자님, 소중히 잘못했습니다. 남은 건 돌려드릴게요.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떡이 아주 묘해서 그렇다. 물을 만나면 엄청나게 부풀거든. 조금만 먹어도 반나절은 든든하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질지도 몰라. 사람 잡을 수도 있다고. 공자님, 이건 성게의 음식 맞죠? 한 입만 먹어도 며칠을 안 공다니요. 그래, 그래. 아주 대단한 거야. 예휴, 우회하게 그냥 두자. 어차피 온 캠프가 날 선인으로 아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공자님, 큰일 났습니다. 밖에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우리 동굴을 포위했습니다. 뭐라고? 산적, 입구에 길을 세 갈래나 내고 함정과 장애물도 잔뜩 설치하지 않았나? 날개라도 달고 날아온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자들이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설치한 문송김과 기관들을 활이 꿰뚫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다행히 아직 부상자는 없지만 그쪽 부령이 말하기를 공자님을 뵙겠답니다. 나를? 이들이 소문으로 듣던 흉악한 산적인가? 솔직히 다들 몸이 왜소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위협적인 느낌이 전혀 없는데 하나같이 멍하고 무감각하며 생기가 전혀 없어. 기력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군. 축주하고 무기력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겠어. 오늘 우리가 이곳을 지나다가 배가 고파 더는 갈 곳이 없소. 두령님께 식량을 좀 빌리고 싶소. 허락해 주신다면 아무 피해 없이 몰라가겠소. 만약 거절하신다면 좋소. 식량 빌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쪽에서 아무나 한 명 골라와서 내 곁에 있는 오복이랑 팔씨름 한판 해. 이기면 동굴 안에 식량을 마음껏 가져가게 해주지. 지면 당장 여기서 꺼지도록 해. 자, 알아. 요구해. 내가 나가라. 이기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두령님, 지켜보십시오. 그만하게. 자네는 나를 못 이겨. 괜히 손목이라도 부러지면 어쩌나. 오만하군. 겨뤄보지도 않고 질 거라고 어떻게 단정하나. 좋다. 저자도 포함해서. 그럼 우리 둘이 겨루자. 단판 승부다. 좋아. 정 원한다면 들어주마. 이호부, 어디서 난 거냐? 말해. 사연이 있는 모양이군. 만약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오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한 친구가 준 것입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저도 규칙대로 처리할 수밖에요. 유아라, 잠깐 나와 보거라. 공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분을 알아보겠느냐? 실례지만 몇인지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은 대감과는 어떤 사이냐? 바로 제 부친이십니다. 유 공자님. 드디어 당신들을 찾았군요. 정말 힘들게 찾아다녔습니다. 당신들이 유언 어르신께서 생전에 이끄시던 그 기병들인가요? 나성이라 합니다. 유 장군님 휘하 기병 이영할 교우였죠. 조정에서 온주 반란군을 진압하라 했지만 날이 진압이지 실상은 우리의 모든 보급을 끊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반란군을 빌려 우릴 죽이려 한 거죠. 주장대선 안타깝게 전사하셨고 임종 전 남은 병력을 데리고 사력을 다해 탈출하여 이국 육묘지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유 장군님의 유언이 있었다며 여기서 귀인을 찾아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형제들이 살 길이 열릴 거라 하셨죠. 잠깐, 귀인이라고요. 장군님의 부하들이라면서 어찌 아드님이 요월을 모를 수 있습니까? 이 분을 보십시오. 안색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살도 제법 오르셔서 예전과는 딴판입니다. 길에서 만나면 정말 못 알아볼 정도죠. 그렇군요. 장군님이 당신들을 제게 맡기셨다는 거 장군님 유언에 있던 내용입니까? 기꺼이 공자님을 따르며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기꺼이 공자님을 따르며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휴, 됐소. 왔으니 일단 치료부터 합시다. 우보가 창고를 열어라. 형제들 모두 배불리 먹여라. 알겠습니다. 공자님,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폐잔병일 뿐인데 어찌 이런 성찬을 감히 먹겠습니까? 허기를 채울 나물 떡 몇 개만 주셔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앞으로 목숨 바쳐 공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나 교인이 안심하고 드세요. 이곳에서는 공자님부터 아래 형제들까지 모두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명절에는 닭다리도 하나씩 더 나온다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마음 놓으세요.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앞으로 형제들께 의지할 일이 많으니 이 식사는 미리 대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공자님, 이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흐하 100여 명은 공자님을 따르며 무슨 일이든 명에 따를 것이니 불속이라도 기꺼이 뛰어들겠습니다. 멈추세요. 멈춰.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배불리 먹고 평온하게 사는 게 우선입니다. 싸움 이야기는 입에 담지도 마세요. 게다가 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고 싶은 백성일 뿐입니다. 앞으로 너무 정중히 부르지 마시고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살다 보니 모래 없는 쌀밥을 다 먹네요. 이건 고깃찜이잖아요. 어머니, 기름기 있는 반찬을 먹어보네요. 천하가 혼란스러운데 식량은 쌓아두는 물건이 아니죠. 세상이 곧 뒤집힐 것 같군요. 와 형, 며칠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함정도 많고 의정도 철저히 해서 대비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떻게 아무 탈 없이 통과해서 장치 하나 건드리지 않고 동굴 입구까지 오신 겁니까? 공자님, 이야기가 깁니다. 모르셨겠지만 이 이장술은 전투시 대규모 돌격을 막기 위한 특수한 진법입니다. 예전 구 어르신이 만드신 것이죠. 우리 기병단에서는 교우 이상이라면 누구나 달달 울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허무지에 구 어르신의 진법이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안전한 길을 따라 들어왔죠. 이게 다 정해진 인연인가 봅니다. 만약 이 진법을 몰랐다면 적들의 추적은 피했어도 이미 깊은 산속에 갇혀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군. 유월이가 아버지의 기술을 썼다가 운 좋게 아버지의 부대를 만난 거야. 이게 운명이지. 무슨 일이지. 공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보내신 내 형제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정말 돌아왔느냐? 좋구나. 좋아. 형제들 고생 많았다. 오는 길에 큰 고생은 없었느냐? 멧돼지 고개를 지날 때 길 막는 자들과 실랑이가 좀 있었지만 별일은 아니었습니다. 피단길이 정말 쉽지 않았겠군. 우보가 당장 창고를 열어라. 모두 식사하게 준비해라. 네 공자님. 진짜 흰쌀밥이다. 정말 쌀밥이네. 고기도 있어. 아이고 어르신 어서 일어나세요.
제가 이런 큰 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 평민양의 보정이 손배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셨으니 그 어진 마음과 선행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르신은 말씀이 아주 정중하고 빈틈이 없으시군. 관직에서 잔뼈가 굵은 치밀한 분이 분명해. 처신하시는 노련함이 유언 어르신 못지 않겠어. 손어르신 과찬이십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먼저 식사부터 하시고 배를 채운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피난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개운 빠져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공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식사부터 합시다. 이번에 총 6명이나 왔느냐? 공자님, 저희를 포함해서 원래 총 317명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5형제가 풍토병과 추우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사히 도착한 사람은 총 312명입니다. 가족들만 데려오려 했는데 소문이 나는 바람에 살 길이 막막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저희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마 떼놓지 못했습니다. 벌을 주시겠다면 저 혼자 받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벌은 무슨 벌이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찌 모른 척하겠느냐? 몇백 명 더 늘어난 것뿐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가서 정착하는 걸 도와주거라. 땅을 불로 달고 습기를 없앤 뒤에 자거라. 공자님, 손 어르신은 부친과 동료였는데 조정의 사치스러운 풍조를 싫어해 직언을 올리셨답니다. 결국 모함을 받아 죄를 뒤집어 쓰고 파직되어 낙향하셨죠. 역시 학식만 깊으신 게 아니라 처신도 아주 철저하시군. 양경,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몇백 명이 유입되었으니 사람 속을 모르는 법입니다. 일일이 조사해서 명부를 만들어야 불순한 자가 섞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휴월이에게 맡기세. 더 시급한 문제가 있네. 덩굴 안에 이불과 옷감이 이미 다 바닥났다네. 손어르신은 견문이 넓으시니 근처에 대량 보급할 곳을 아십니까? 공자님, 그게 무엇 어렵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멀지 않은 곳에 노모저산이 있습니다. 산적 패거리가 관아와 결탁하여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지요. 요즘은 그 횡포가 더 심해졌으니 그들을 치는 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죠. 이런 세상에 겉모습은 온화하시더니 그 산체에는 말도 20마리나 있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탓에 겨울용 이불과 옷가지들이 창고에 산처럼 쌓여 있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요. 지향이 낯선 게 걱정이군. 게다가 두령에겐 특이한 취미가 있는데 황금을 모으는 걸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황금이요. 관둬, 이내 도덕 따위. 하늘의 명을 받들어 소신은 좋아하노라. 우리가 계지산을 지나가는데 산적들이 감히 우리한테 수작을 부리더군. 쳤는데도 한계가 있지. 오늘 결정했다. 조져버리자. 깜짝이야. 공자께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시나 했습니다. 겨우 산적 소구 하나 치는 거였군요. 그거야 식은 죽 먹기죠. 내 마리만 주십시오. 부하 8명만 데리고 나흘 안에 그놈들 씨를 말려버리겠습니다. 형님, 상대는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수백 명의 망나니들이라고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망나니는 무슨 지명도 못 갖추는 오합지졸일 뿐이다. 관청이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내 흐야 작은 부대 하나로도 평정했을 거다. 하지만 겨우 8명으로 너무 폭모한 거 아닙니까? 공자님, 걱정 마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너 바보냐? 내 말은 8명이서 그걸 다 어떻게 옮기냐고. 창고에 있는 황금이랑 이부자리들 말이야. 송영남이 거기 말이 20마리나 있다고 했잖아. 그걸로도 부족해? 세상에나 내가 이 세계 정규군과 산적의 전투력에 대해 착각을 단단히 했군. 들은 바로는 돼지산 우두머리가 수줍광이라며? 비상금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아이고, 공자님, 이것도 적은 게 아닙니다. 이산자 속 재물만 해도
어느 현에 가든 지주들보다 훨씬 부유할 텐데요. 하긴 여긴 고대니까 조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쌓여봤자 얼마나 되겠어. 자,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 이런 고물들은 나한테 쓸모없어. 공자님,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병단 100여 명의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산적을 소탕해드린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큰 돈을 저희는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잔말 말고 가지라면 가져. 딱 절반만. 공자님, 저희를 너무 민망하게 하시네요. 그만해 놈아. 다음부터는 말할 때마다 절 좀 하지 마. 듣고 있나? 형제들을 데리고 나갔으면서 보상이 없어서야 되겠나. 이 헌금으로 보답하는 거다. 상관으로서 말이야. 이긴 들 남은 건 물건 살 때 쓰나. 이제 부양할 식구가 수백 명이니까. 이건 내 술값이다. 우보가 들어와라. 우보가 들어와. 공자님, 저 왔습니다. 이 돈 상자를 요월에게 보내. 동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사람을 보내 사오라고 전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안 쓰면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지. 알겠습니다. 역사서엔 말이 만마리면 대국이라던데? 나도 말만 말이나 모으면 설마 미쳤나 봐. 편히 먹고 살 생각뿐인 사축인 내가 왜 갑자기 나라를 세운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무서운 봉건주의 동안에 지독하다. 못 참겠어. 더 살다가 악취 때문에 죽고 말 거야. 소년감 상의할 게 있어요. 다른 데로 옮길까 하는데 이 동굴에선 더 못 있겠어요. 공자님,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까? 새 집이 필요해요. 같이 좀 알아봅시다. 우리 400여 명 식구가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요? 파양은 배사님 수의 명당입니다. 공격과 수비에 모두 용이해서 예부터 요충지었지요. 이곳에 도읍을 정하시면 대업을 이루실 겁니다. 멈춰. 무슨 요충지, 무슨 병가 타령입니까? 전투라뇨? 누가 전쟁한대요? 화장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냥 큰 집을 지으려는 건데. 그렇군요. 상병벌모라. 암도진창이군요. 새 거처를 정한다는 명분으로 병력을 양성하시려는 거죠. 높으십니다. 정말 높으신 수예요. 뭐가 높다는 거야. 류엘. 넌 솔직한 놈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우리 자리 좀 옮기자. 좋은 당 골라서 큰 집 좀 짓고 400명 다 같이 이사하자고. 공자님, 하늘이 도우셨군요. 드디어 시작인 겁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 왜 이 사람들은 맨날 강도질 아니면 반란 생각뿐이지? 이 한밤중에 무장하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공자님, 형제들이 배가 너무 불러 잠이 안 온답니다. 오늘 공자님의 거동을 보니 드디어 대업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맞아요. 안 그랬으면 미쳤을 거예요. 내일 신선한 흰쌀밥에 PD마다 닭다리를 먹는데 새운 고기 하나도 없으니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칼날을 갈고 닦았죠. 하지만 오늘 공자님의 표정을 보니 아직 걱정이 많으신 듯합니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시더군요. 그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기다리시는 거죠? 명분이요? 그렇습니다. 공자님 같은 분은 하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니 민심을 얻어야 하시죠. 소의 천실, 지리, 인화입니다. 지금 병력은 막강하고 군량도 충분합니다. 오직 명분만 없을 뿐이죠. 세상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명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명분이어야 공자님이 당당히 거명하실까요? 백성들이 믿기만 한다면 가짜도 진짜가 되는 법이죠.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날 반란하게 하려고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먼. 공자님,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 파양송에 사도라고 자처하는 노익이 뵙기를 청합니다. 들어오시게 해. 산에 줄을 친 이후로 관가 사람이 먼저 찾아온 건 처음이네. 어르신, 제 고향 우묘입니다. 맛이 독특하죠? 정신이 번쩍 들겁니다. 이응요, 정말 강렬하군요. 독보적인 맛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부끄러운 모습 보였습니다. 워낙 서둘러 오느라 오는 길에 난민들을 피하느라 이틀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지만 부디 개의치 마시고 따뜻할 때 좀 드십시오. 공자님의 자비가 깊으십니다. 일어난 새에 밥 한 끼도 사치죠. 제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소문이 사실이 없군요. 공자에 대한 무슨 소문요? 공자께선 도술을 부리시어 백성을 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도술이라니요? 됐습니다. 어서 식기 전에 드세요. 마침 저희 허름한 파양성에는 지금 만백성을 품고 있습니다. 새거처를 찾으신다고 들었는데 그 영감이 추천한 요충지 때문인가 보군. 정말 때 맞춰 잘 오셨네요. 조 어르신,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길은 밤에 위험하니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공자님의 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절 따르는 호위 2명도 산 아래서 굶고 있는데 혹시 염치 없지만 아차, 제가 깜빡했군요. 옆에 막사를 마련해 드릴 테니 이걸 나눠주세요. 압축 비스킷인데 한 번에 다 먹지 마세요. 배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조 어르신, 혹시 어려움이라도 있으신지요? 말씀만 하십시오. 파양으로 옮긴 뒤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공자님, 낙양성에 가뭄이 들어 흉작입니다. 게다가 조정의 세금은 가혹하기 짝이 없고 성하는 자식을 잡아먹을 지경이라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느크리가 명치고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성한 백성들을 구해주십시오. 기다리세요. 와, 제 평생 먹어본 면 요리 중 최고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생면을 조금만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조금으론 백성들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지금 날 9필이 있으니 수레 4대에 가득 실어서 9수레를 보내드리죠. 급한 불부터 끕시다. 공자님,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칼슘이 부족한가? 툭하면 무릎을 꿇래. 귀찮게 쓰리. 오버가. 당장 손바강과 요하를 불러와라. 타양 이주건을 논의해야겠다. 이동 경로와 도강 지점, 야영지는 어디로 할지 부대 간 간격과 군량미, 홀 부대 배치까지 정하자. 하지만 공자님, 옛말에 하늘이 상서로움을 내리는 모두 하늘의 뜻이라 했습니다. 천운이 따르는 일이라며 일럭으론 막을 수 없지요. 조직이 커지니 사람들 다스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네. 세상에나, 여기 정말 넓네. 공자님, 파양성은 보통 주부가 아닙니다. 과거 두어 남조의 도읍지였던 곳이죠. 성벽 초성마다 용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어쩐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라니. 안 돼. 이게 무슨 집이야? 공자님, 서두르느라 며칠만 좀 참아주십시오. 유열이 이미 감독을 구했습니다. 내일부터 흙을 다지고 벽돌을 구워 집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서둘러야 해요. 장마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모두 기와집에서 살 수 있게 하세요. 공자님, 드디어 오셨군요. 공자님께서 머무실 거처는 이소관이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지요. 역시 일처리는 노련한 관리가 낫군. 뼛속까지 현대인이라 그런지 노숙이나 텐트는 본능적으로 싫거든. 세상에, 면적이 작음성 절반은 되겠는데? 여기서 살라고요? 조 어르신, 기와집을 원하긴 했지만 황궁에 살 생각은 없었다고요. 여긴 너무 넓어요. 제 보잘것없는 복으로는 이 터의 기온을 못 감당할 것 같은데 좀 더 작은 마당은 없나요? 아니면 다 같이 여기 살던가요? 집 지을 필요도 없겠네요. 청명은 좋게 들어갈 것 같은데 공자님은 우리 백성들의 생명줄입니다. 고왕조의 행궁증이야 당연한 거죠. 이런 집은 부차적인 것이며 공자님의 신분에 딱 맞습니다. 백성들 걱정은 마십시오. 집 짓는 건 금방 끝낼 일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궁궐은 비워두지 마세요. 꼭 많은 이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무슨 투자 유치라도 하려나? 튼튼한 조각 침대에서 자니 지긋지긋한 모기 소리도 안 들리네. 성안으로 오니 진짜 살만다는군. 손어르신, 배식대를 뇌곡 설치해요. 규칙은 엄격하게 1인 1팩입니다. 더 주지 마세요. 사재기는 절대 금지, 기병대는 집집마다 조사해서 거동이 힘든 환자에겐 배달해주세요. 예전에 수십 명을 대할 때 호기롭게 지구했는데 아주 멋지게 말이야. 성 하나 가득한 이재민을 보니 세상에 난 구세주가 되러 온 걸까? 아니면 과로사 하러 온 걸까? 안 돼. 물고기보단 낚시법을 알려줘야지. 배신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이 겨울을 잘 버티고 나서 내년 봄이 되면 반드시 봉 농사를 시작해야 해. 조 어르신, 우리 대부대가 온 지도 꽤 됐는데 우리 단체의 정체성, 그러니까 명칭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명칭 말입니까? 명칭이라 생각해보세요. 깊은 숲속부터 저를 따른 수백 명이 영부에는 이름이 올라야 하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나중에 장사든 농사든 기술이든 배우면서 성 안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소관, 이해했습니다. 공자님의 해안이 깊으십니다. 오늘 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대체 뭘 이해했다는 거지? 결국 오늘이 왔군. 이것 또한 필연적인 수준이지. 공자께서 명칭을 요구하신 것을 보니 알 것 같군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기의 마지막 단계로군.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지금의 황제는 방탕하기 짝이 없고 가뭄이 심각해지자 유민들을 들끓고 굶어 죽는 자가 허다하다. 이 높은 자리는 덕 있는 자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병력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반기를 들고 이름을 정하면 조정대군의 토벌을 부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시는군요. 우리 공자님은 평소 인자해 보이고 농사라 지으며 유유자적해 보이지만 우리가 추대한다고 해서 그분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어리석기, 공자님은 속을 알 수 없는 분이야. 먼저 이름을 정하자고 하신 건 우리를 떠보시는 거란 말일세. 이제 거사는 시작됐고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네. 멈출 수 없지. 공자님과 한 배를 탔으니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네. 고대의 음산한 바람은 왜 이렇게 뒷덜미가 서늘하게 불어? 춘풍이랑 조 어르신은 무슨 생각이지? 색깔은 그렇다 쳐도 이외에 수보인 것들은 전부 용이랑 봉황이네. 공자님, 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이게 특별히 제작된 예복이라네요. 이틀 뒤 다른 성주들과 큰 회의가 있는데 거사를 논의할 거라면서요. 반드시 정장을 갖춰 입으셔서 외양을 보여주셔야 한답니다. 알았어, 알았어. 대충 입어주지 뭐. 쾌하, 만세, 만세, 만만세. 공자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하가고 왕조의 고통받은 지 오래입니다. 백성은 백성답지 못하고 나라는 나라답지 못합니다. 저희는 공자님을 따라 천고의 대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들 웃지 마세요. 농담이라면 하나도 안 웃겨요. 공자님, 천명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천하 백성들이 공자님만 기다립니다. 그게 아니라 공자님, 저희는 난세에 태어나 성군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공자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삶에 낙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뿐입니다.
오늘 공자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저희는 죽음으로 답하겠습니다. 옛날에 무기 들고 입걸 못한 이유가 있었네. 이제도 아주 일리가 있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 내가 허락 안 했다가 그 자리에서 피 보겠어. 어쩌겠어. 이게 인생이지. 내 맘대로 안 되는군. 에휴, 다들 이렇게 간곡히 권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황제를 맡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남들이 보기엔 내가 연기하는 것 같잖아. 886년 수천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고를 나로 정하니 도읍은 타양이라 역사는 그를 대라선제라 부른다. 대라선제. 이 이름도 참, 저 여우 같은 놈들이 미리 짠 게 아니라면 내 거꾸로 서서 머리를 감겠다. 황제 폐하 만세. 지금은 나라가 황폐하고 논밭은 거칠어졌으며 백성들은 갈 곳을 잃었으니 천지가 함께 기뻐하는 새 나라의 조례 시간에 신이 감히 아뢰옵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국 정책을 논의하시지요. 신들의 생각도 같사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나도 현대 교육 9년이라 고등교육까지 받은 신인류인데 본강 왕조 황자 노릇쯤이야. 대형 스타트업 하나 차린 셈치지 뭐. 내가 CEO 하면 되니까. 세상에나 눈치 보며 의중 파악하는 솜씨가 완전 타고난 직장 상사급이네. 지금 이 형국에 적들이 사방에 깔렸으니 내 제안은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며 식량을 축적하고 천천히 왕이라 칭합시다. 황제 폐하 만세? 그런데 말입니다. 너희 자식 약 안 먹고 나왔냐? 반대 의견이 왜 이렇게 많아? 투덜투덜대긴 밥 얻어먹기 싫어? 나까지 엮이게 하지 마. 첫째, 명심해. 폐하의 말씀은 항상 옳다. 둘째, 폐하가 틀렸다면 첫 번째 조항을 참고할 것. 저족은 뭐 저래? 폐하 만세? 다치지는 않았느냐? 아니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비틀거리며 걷는 게냐? 아닙니다. 성은이 망극하여 가슴이 너무 벅차오른 나머지 실수로 발을 헛디뎠을 뿐입니다. 임자, 이름이 무엇인가? 소신 강의민이라 하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뭉치면 살고 흐더지면 아니 녹능량이 아니고 좋은 의견이 있는데도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며 손해보는 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여. 지금 기근이 심각하여 백성들의 집엔 곡식이 동났습니다. 힘을 비축하려 해도 농사를 회복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폐하, 어찌할까요? 부유한 자들이 종자를 쌓아두긴 하겠지만 심는다 해도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양쪽 균형을 맞추려면 적어도 3년은 걸려야 예전의 절반이라도 회복할 겁니다. 그 수확한 곡식을 안 먹고 계속 씨앗으로 심는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1년 만에도 전성기를 회복하겠지만 폐하, 옥토와 땅은 모두 토지 경변 개혁이라니 이건 전형적인 원조 말기 역사책에 나오는 뻔한 전개잖아. 내 손에 무한 배달 시스템이 있다고 식량 따위는 마음만 먹으면 정책 하나로 곡식을 쟁여둔 지주들을 걷어낼 수 있지. 강대감은 생산 담당이지 농사도 지을줄 아나? 폐하게 아뢰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종자 개량과 축산에도 능통하옵니다. 대박! 완전 고대 농업 과학자잖아. 저 늙은 여우가 티 안 내더니 날래 능력자들을 얼마나 데려온 거야? 황제 폐하 만세? 신이 아뢰옵니다. 영토와 성벽 수비만 논의해도 골치가 아픈데 구역 나누기에 병력 배치까지 밤낮으로 논의해야 결론이 날 겁니다. 국 점심때인데 배도 고프고요. 이 자식 왜 뱃속에 들어앉았나? 일단 밥부터 먹자고. 하하. 오래됐으니 화장실 갈 사람들도 얼른 다녀와. 조례 중에 밥을 먹으러 가다니 이게 무슨 채통입니까? 게다가 화장실이 뭡니까? 못 들었어? 20분 뒤에 대전 밖에서 식사한다. 짐이 한 말 다 들었지? 화장실 갈 사람 빨리 가고 20분 뒤에 밥 먹는다. 그러니까 폐하께서 외출을 허락하신. 조례 도중에 황제가 먼저 볼일 보러 가라고 명령하다니 5천년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할 테야. 소인 복숭이라 합니다. 폐하를 밟습니다. 복숭이라 했느냐?
내시냐?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말씀만 하시면 수인 될 수 있습니다.